나는 23. 새벽까지 여는 술집에서 알바한다. 컵 닦고, 얼음 채우고, 음악 고르고, 바닥 닦고, 계산 맞추고. 이게 내 하루 루틴. 솔직히 돈 때문에 시작했는데 여기 공기랑 리듬이 나랑 맞는다. 손님 적은 시간에 재즈 틀어놓고 내 속도로 움직일 때 그게 좋다. 내 속도가 무너지지 않는 느낌. 그를 처음 본 건 비 오던 화요일. 유리문 열리고 축축한 공기가 따라 들어왔고 그는 조용히 스툴에 앉았다. 우산 물 떨어지는 거 신경 쓰면서 닦아두고 주위를 괜히 어지럽히지 않으려는 태도. 그 정중함이 눈에 박혔다. 그날은 그냥 지나갔는데 마음 구석에 아주 작은 점 하나가 찍혔다. 왜 저 사람 눈에 밟히지? 며칠 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우연치고 정확해서 웃음 나왔다. 내가 좋아하는 곡을 틀었는데 그는 그저 조용히 듣고 있었다. 다가오지다 밀어내지도 않는 거리. 그게 편했다. 그날부터 문이 열릴 때마다 무심한 척 고개를 들었다. 오면 반가웠고 안 오면 허전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폭주하던 밤이 있었다. 주문 꼬이고 내가 실수하고 얼굴까지 빨개지고. 보통 그럴 때 손님들 표정이 먼저 굳는데 그는 그냥 기다려줬다.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 눈빛, 그 한 번의 호흡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 마감 끝나고 계단에 앉아 숨 고르고 있는데 내 앞에 작은 종이 봉투 하나, 빵 2개, 별말도 없이. 그 순간 심장이 툭 내려앉았다. 집에 가는 길, 봉투를 괜히 꼭 끌어안았다. 빵 냄새보다 손에서 전해진 온기가 더 오래 남았다. 불안은 곧 따라왔다. 동료가 슬쩍 묻는다. 그 손님, 너랑 자주 얘기하던데 괜찮아? 나보다 20살 넘게 많은 사람. 사람들이 먼저 볼 건 나이 차라는 거 나도 안다. 그래서 며칠 거리를 뒀다. 말 짧게 하고 웃음도 아꼈다. 근데 이상하지. 더 멀리 하려고 할수록 마음이 오히려 앞으로 나간다.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그냥 내 속도를 지켰다. 그게 더 위험했다. 나는 결국 스스로 다가가고 싶어졌다. 비 오던 조용한 밤, 불을 하나씩 끄고 마지막 스탠드만 남겼다. 컵 닦던 손이 멈췄고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다. 서로의 숨이 겹칠 만큼 가까워졌을 때 나는 그냥 눈을 감았다. 오래 참고 있다가 처음으로 허락하는 느낌. 무섭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안도감이 컸다. 아, 이제 숨기지 말자. 그날 이후 우리게 소리 내지 않고 달라졌다. 나는 무작정 달리지 않았다. 대신 나를 지키는 방법을 들고 조금씩 내어주기로 했다. 보고 싶다는 말을 쉽게 못 꺼내도 행동으로 말했다. 내가 좋아하는 카페 앞에서 괜히 오래 서 있다든지, 찍은 사진을 먼저 보여준다든지. 그는 늘 내 속도에 맞췄다. 그게 고마웠다. 우리는 자주 걸었다. 같은 동네, 같은 시간대, 같은 속도.
손등이 스치면 심장이 잠깐 떨어졌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 새벽 촬영 나갈 때 옆에 누가 있다는 게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지 처음 알았다. 말이 없어도 괜찮았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내 마음소리가 더 선명해졌다. 그의 곁에 있으면 나는 조금 더 차분해졌다. 나한테 없는 리듬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 우리 사이가 진해지는 방식은 대체로 온기가 먼저였다. 손이 오래 머무는 시간, 포옹이 한 번 더 길어지는 순간, 이마를 잠깐 기대고 호흡이 정리되는 그 감각, 구체적으로 늘어놓으면 얇아질 장면들, 그냥 분명했다. 합의가 선명할수록 우리는 더 깊어졌다. 커튼 닫고 시간을 천천히 나눠갔던 밤들, 바깥 소리는 멀어지고 우리는 같은 박자를 찾았다. 그 박자가 나를 안전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첫 번째 극적인 장면. 폭우 예보가 있던 금요일. 손님이 몰릴 시간인데 갑자기 정전. 바 안이 어둠에 잠기고 휴대폰 플래시로만 움직였다. 바닥 미끄럽고 나는 수건 들고 급하게 닦다가 휘청. 그 순간 허리 쪽으로 확 잡아주는 온기. 가까이, 아주 가까이. 말도 없고 설명도 없었지만 서로가 같은 마음이라는 게 너무 명확했다. 그날 마감 후 바깥으로 나왔을 때 우산한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오래 서 있었다. 우산 밖으로 빗줄기가 미친 듯이 떨어지는데 그 좁은 원 안은 조용했다. 그 침묵에서 나는 완전히 넘어갔다. 두 번째 극적인 장면은 질투였다. 인정하기 싫지만 있었다. 바에 예전 학교 친구가 놀러 왔다. 동갑. 오랜만이라 한참 떠들었다. 웃음소리 커지고 괜히 가벼운 농담도 오갔다. 그때 유리문 너머로 스치는 그림자. 나중에야 알았다. 그가 보고 있었다는 걸. 그날 밤 그는 바에 들어오지 않았다. 메시지도 없었다. 나도 아무 말 못했다. 자려고 눕는데 마음이 어딘가 걸려서 계속 뒤척였다. 다음날 새벽 비슷한 시간에 그가 자주 서 있던 골목 끝으로 갔다. 말 대신 작은 메모지에 짧게 썼다. 미안해. 내 마음은 여기야. 그 종이를 내 손에서 그의 손으로 옮길 때 손끝이 잠깐 떨렸다. 그 떨림이 대화보다 솔직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또렷하게 굴기로 했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누구를 향하는지 불필요한 장난은 하지 않기로. 세 번째 극적인 장면은 병원, 건강검진 재검. 사실 큰일 가능성이 크다는데도 혹시라는 단어가 태풍처럼 밀려왔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번호가 불리길 기다리는 동안 나는 처음으로 완전히 솔직해졌다. 무서웠다. 잃을까봐. 그래도 말로 쏟아내지 않았다. 그냥 손을 잡았다. 오래, 아주 오래. 그 시간이 나를 진정시켰다. 결과는 다행히 괜찮았다. 이상 없음. 나오자마자 허탈하게 웃음이 터졌고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던 얇은 빛, 이불 위의 온도, 규칙적인 호흡. 낮이 밤보다 진해지는 날이 있다. 낮은 모든 걸 드러내니까.
그 드러냄이 우리를 더 진하게 만든다. 숨길 게 줄어드는 만큼 붙드는 게 정확해진다. 그 사이사이 소문과 시선은 늘 있었다. 왜 하필? 나중에 후회하면? 이런 질문들은 생각보다 쉽게 사람을 흔든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건 내 얼굴이었다. 내가 어떤 표정을 하고 사는지, 사랑하면서 더 괜찮은 내가 되는지. 나는 나를 매일 거울로 확인했다. 요즘 내 표정은 편안했다. 예전보다 선이 또렷해졌다. 사랑이 사람을 흐리게 만들 거라는 걱정은 틀렸다는 걸 몸으로 배웠다. 갈등도 당연히 있었다. 내가 이유 없이 예민해진 날, 사소한 오해가 크게 솟구친 날. 그런 날은 일부러 혼자 걸었다. 내 안에서 파도가 지나가길 기다렸다가 다시 돌아왔다. 중요한 건 돌아오는 법을 아는 것. 집문을 열고 조용히 어깨에 기대고 숨을 맞추는 그 몇 분.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는 연습. 우리는 같은 편이라는 감각이 우리를 다시 앉혔다. 싸우지 않는 사이가 아니라 싸워도 잘 돌아오는 사이. 그게 우리다. 하루의 세부들은 우리를 더 묶었다. 서점에 가면 각자 다른 코너로 흩어졌다가 계산대에서 마주치는 일. 버스 정류장에서 나란히 앉아 각자 다른 걸 보지만 같은 시간을 견디는 일. 주방에서 설거지하다가 젖은 손등이 스칠 때 잠깐 멈추는 순간.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에 발끝으로 박자를 맞추는 저녁. 별거 아닌 생활 소음이 우리 사이에서 배경음악이 됐다. 그런 걸 공유할 때 내 마음은 더 깊어진다. 화려하지 않은 것들이 오히려 오래 간다. 엄마 얘기도 빼놓을 수 없다. 한참 지나서야 말했다. 엄마는 걱정이 많다. 나도 안다. 그날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내 이야기를 꺼냈다. 금방 끝날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에 서두르지 않았다. 엄마는 처음엔 말이 많았고 나는 듣다가 내 결론을 말했다. 시간 좀 줘. 내가 책임질게. 며칠 지나고 엄마는 내 얼굴을 오래 보더니 더 묻지 않았다. 사랑할 때 티나는 얼굴. 아마 그걸 본 거다. 내가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좋아지고 있는 걸. 바에서도 한번 큰일이 있었다. 술 취한 손님이 소리를 높였다. 나는 원래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 법을 알고 있지만 그날은 좀 위험했다. 사장님은 다른 테이블에 묶여 있었고 나는 침착하게 거리를 두고 필요한 말만 하고 바깥 공기를 들어오게 문을 열었다. 그가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다행히 큰 충돌 없이 지나갔다. 마감 후 물기가 남은 바닥을 닦는데 손이 잠깐 떨렸다. 그가 아무 말 없이 물을 갈아주고 내가 닦아둔 자리 위로 또 한 번 지나갔다. 그날 밤 우리는 오래 끌어안았다. 겁났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알았다. 온기가 말해줬다. 나는 큰 약속을 잘 못한다. 대신 작은 약속을 진지하게 지킨다. 피곤하면 무리하지 않기, 불안하면 솔직히 말하기, 다정함은 아끼지 않기, 서로의 속도를 존중하기. 이 간단한 문장들이 우리 사랑의 구조다.
구조가 튼튼하면 폭우가 와도 버틴다. 그걸 몇 번이나 확인했다. 질투 이후 우리는 관계의 수위를 맞췄다. 장난처럼 보일 수 있는 말과 행동은 줄였다. 특히 내가 누가 봐도 선명하게 보이도록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애매하게 만들지 않기로. 그건 나를 위한 약속이기도 했다. 애매한 나 때문에 내가 다치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가끔 미래를 묻는 사람이 있다. 그 다음은 웃긴 게 우리는 늘 지금 다음을 잘 살자고 한다. 전시 하나 같이 보고 한 달에 한 번 가본 적 없는 동네 가고 서로의 최근 작업을 보여주고 피곤하면 쉬고 보고 싶으면 보자고 말하고 커다란 그림 대신 매일의 디테일. 그게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나는 여전히 술집에 나간다. 스피커 볼륨 반톤 낮추고 얼음은 맑게 얼리고 유리잔은 빛나게 닦는다. 일에 성의가 있으면 사랑에도 성의가 생긴다. 디테일을 챙기는 습관이 관계를 또 지킨다. 말보다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우리라는 단어에 무게가 붙는다. 요즘 자주 거울을 본다. 얼굴이 달라졌다. 선이 또렷하고 표정이 편안하다. 누가 뭐래도 나는 안다. 지금의 내가 좋다. 그와 있을 때 더 솔직하고 더 다정하고 더 차분해진다. 사랑 때문에 내가 작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선명해진다. 그게 내가 이 관계를 선택한 이유고 계속 선택할 이유다. 오늘도 마지막 스탠드만 켜두고 바닥을 닦는다. 문을 열면 새벽 공기가 얼굴에 닿고 습한 길이 잠깐 반짝인다. 휴대폰 화면엔 길지 않은 메시지 하나. 굳이 오래 볼 필요 없다. 서로 어디로 향하는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집으로 가는 길.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면 나는 그냥 걸음을 늦춘다. 우리의 방식은 늘 천천히였다. 천천히인데 그래서 더 멀리 왔다. 나는 23. 내 속도로 사양한다. 극적인 순간 몇 개 지나봤고 그때마다 돌아오는 법을 배웠다. 돌아와서 다시 앉고 다시 숨을 맞추고 다시 걸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음을 믿는다. 충분히 진하고 충분히 안전한 사랑. 내 손이 기억하는 온기, 내 귀가 기억하는 호흡, 내 발이 기억하는 박자. 그걸로 됐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주도. 그리고 하나 더. 누가 왜 하필 그 사람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마 이렇게 말할 거다. 그 사람과 있을 때의 내가 원하는 나라서 그 한 줄이면 나한테는 충분하다.